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어깨 위로 그리고 거실 소파 밑으로 수족의 투명한 유령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주의 고작 5%에 불과하다는 엄청난 비밀 지금부터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풀어볼 우주 이야기는 참으로 신비롭고 또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벅찬 여정입니다. 저 구독자님,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집이 산산조각 나서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꽉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대들보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유령 같은 존재, 이름하여 암흑 물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풀기 위해 강원도 정선의 깊은 바위산 속 지하 1000m 아래로 묵묵히 걸어 내려간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과학자들의 치열한 땀방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도대체 그런 유령 물질이 있다는 걸 우리 인간은 처음 어떻게 눈치챘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전 시골 장터에서 겪으셨을 법한 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쌀집에서 쌀 한 가마니 무게질 때 말입니다. 장터 쌀집이요? 네. 분명 겉보기에는 요만한 크기라 한 50군 나가겠거니 했는데 막상 큼지막한 저울에 턱 올려보니 생각보다 눈금이 확 올라가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어라? 이 쌀포대 속에 무슨 무거운 돌덩이라도 몰래 집어넣었나 하고 훌훌 헤집어봐도 뽀얀 쌀알 뿐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울 눈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인류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겪은 일도 이 장터의 쌀 저울과 똑같았습니다. 야, 장토의 저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우주에서 그 눈금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알아챈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 1933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프리츠 추비티라는 참으로 비범한 천재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프리츠 추비키요? 네, 이분이 머리도 비상했지만 성격이 아주 불같고 괴팍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동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재수가 없다면서 구형머저리라고 거침없이 쏘아붙일 정도였죠. 어느 날 이추비키가 머리털자리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거대한 동네를 망원경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시장에서는 쌀가마니를 저울에 올려놓으면 되지만 저 하늘에 떠있는 수천 개의 은하를 도대체 무슨 수로 무게를 잰답니까? 우주에다 거대한 저울을 매달아 놓을 수도 없잖아요. 제 머리로는 통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저울에 올릴 수는 없지요. 대신 과학자들은 빛과 움직임을 저울 삼아 계산을 합니다. 별들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를 보면 저기 별이 몇 개쯤 있겠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하, 눈에 보이는 빛으로요? 네, 그리고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쌩쌩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별들을 흩어지지 않게 끌어당기는 힘, 즉 진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추비키가 뉴턴의 법칙으로 계산을 딱 해보니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은하들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으려면 을에 이 정도 무게는 되어야 할 텐데 하고 봤더니 눈에 보이는 별들의 빛을 싹 다 긁어 모아 합쳐봐도 그 무게에 턱없이 모자랐던 겁니다. 무려 수십 배나요. 그 상황을 들으니 옛날 동네 아이들 하던 강강술래가 생각납니다. 구독자님, 명절 달밤에 마당에서 아이들이 손에 손을 꽉 잡고 빙글빙글 생생 돌지 않습니까? 도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바깥쪽 아이들은 원심력 때문에 손아귀 힘이 모자라서 툭 끊어지고 바깥으로 나뒹굴어야 정상이죠? 네, 당연히 튕겨나가야죠. 그런데 은하들이 튕겨나가지 않고 멀쩡히 둥글게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바깥에서 아이들의 허리를 하나하나 꼭 껴안고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거인의 존재를 추비키도 똑같이 확신했습니다. 틀림없다. 이 우주 안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엄청난 무게를 가진 무언가가 꽉 들어차서 은하들을 붙잡아주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어두운 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야, 대단한 발견이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과학계 사람들은 성격 괴팍한 취비키가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다며 콧방귀를 뀌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뭐가 나도 그렇지 그 중요한 발견을 무시하다니요. 참 딱한 노릇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속절없이 흐릅니다. 1970년대가 되어서야 한 여성 과학자의 끈질긴 집념 덕분에 이 유령의 실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베라 루빈이라는 분이셨죠. 1970년대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 과학계에서도 여성분들이 학자로 대접받으며 일하기가 참 팍팍하고 힘들었을 텐데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당시만 해도 천문대에 여자 화장실조차 없어서 밤새워 별을 봐야 하는 여성 과학자들이 큰 서러움을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라 루빈은 그런 온갖 핍박과 차별을 묵묵히 딛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끈질기게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은하의 중심부 말고 중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곽, 가장자리의 별들이 도는 속도를 재보았거든요. 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바깥쪽에 있는 별들은 안쪽 별들보다 훨씬 천천히 느릿느릿 돌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베라 루빈의 관찰 결과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중심부 별이나 저 멀리 끝자락 외곽에 있는 별이나 도는 속도가 쌩쌩하게 똑같던 겁니다. 세상에,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죠? 구독자님, 옛날 정월대보름에 논두렁에서 쥐불놀이 하실 때 깡통에 숯불 피워서 윙윙 돌리시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깡통 매단줄을 길게 늘어뜨리면 아무래도 힘이 빠져서 깡통이 천천히 돌아야 하잖아요. 그쵸. 줄이 길면 천천히 돌죠. 그런데 줄이 짧을 때나 아주 길 때나 똑같은 힘으로 팽팽하게 쌩쌩 돌아간다면 그건 중간에 텅 빈 허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팽팽한 끈이 끝까지 꽉 차 있어서 깡통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줄처럼 은하 끝부분 허공에 별들을 꽉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묵직하게 가득 차 있다는 걸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40년 전 추비키가 외로이 주장했던 그 거인이 드디어 빛을 발한 거죠.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네요. 네, 이 발견이 인류 역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이유는요. 우리가 평생 밤하늘에서 경이롭게 올려다보던 수많은 반짝이는 별과 은하, 심지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와 살, 뼈 같은 물질조차 우주 전체 무게의 겨우 5%도 안 된다는 걸 세상에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공간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암흑물질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인류가 우주의 주인공이고 저 반짝이는 별들이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거대한 유령 물질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아주 작은 거품에 불과했다니요. 구독자님, 이 암흑물질이란 게 가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허망하면서도 든든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빛도 내지 않고 냄새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을 아무런 흔적 없이 쏙쏙 통과해버린다잖아요. 옛날 보릿고개 시절 한겨울에 먹을 게 똑 떨어져서 텅 빈 광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건 쥐뿔도 없지만 그 서늘하고 빈 공간 자체는 내 곁에 똑하니 버티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아, 빈광 느낌이요? 아니면 겉보기엔 그냥 흙 바른 황토벽이고 얇은 창호지문 같아 보여도 사실 그 흙벽 뒤에 아주 굵직한 석가래와 대들보가 딱 버티고 서서 모진 비바람과 태풍에도 한옥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암흑물질이 우리 우주의 튼튼한 뼈대이자 골조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는 거군요. 선생님의 그 대들보 비유가 과학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든든한 대들보 같은 녀석을 직접 붙잡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다른 일반 물질과는 도통 부딪히거나 반응을 안 하고 유령처럼 쓱 스쳐 지나가 버리거든요. 참 야속한 녀석이네요. 게다가 이 녀석을 찾으려고 덫을 놓아도 하늘에서는 우주선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우주 에너지 입자들이 비바람처럼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암흑물질의 그 미세한 발소리를 듣고 싶은 과학자들에게 이 우주선 입자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소음이자 방해꾼인 셈이죠. 아유,
동네 잔치집 마당에서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면 왕복 8차선 고속도로 옆에서 커다란 덤프 트럭들이 쌩쌩 달리는데 저 풀숲 구석에 숨어있는 가녀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어떻게 귀로 듣겠습니까? 방해꾼들이 뿜어내는 가짜 소음이 너무 요란한 거네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숨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지상에서는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꽹과리 소리와 덤프트럭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 땅속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수백 미터 두께의 흙과 두꺼운 바위산을 거대한 방음벽 삼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주 방해꾼들을 싹 다 막아버리자는 묘한이었습니다. 아, 땅속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찾아낸 최적의 장소가 바로 대한민국 강원도 정선의 예미산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강원도 정선 예미산이요. 우리 구독자님들 세대라면 참 가슴 뭉클하고 입습한 이름일 텐데요. 19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넘기며 대한민국이 땀 흘려 가난을 벗어나려고 산업화를 일굴 때 캄캄한 막장에서 철광석 캐내던 그 뜨거운 땀방울이 서린 철광산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우주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죠. 과거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광부들의 피땀이 묻어났던 그 철광산 지하 1000m 아래에 이제는 우주의 뼈대를 찾는 최첨단 실험실인 예미랩이 들어섰습니다. 와, 지하 1000m나요? 지하 1000m면 웬만한 높은 산 하나를 통째로 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엄청난 깊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두께의 바위산이 완벽한 우주 방음벽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거지요. 이곳 클린룸에서 우리 한국 과학자들은 영하 273도의 아주 차가운 검출기를 설치해두고 가장 유력한 암흑물질 후보인 윈프 입자가 지나가디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흑물질 후보 이름이 윈프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영어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겁쟁이 또는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우면서 다른 물질과 부딪히기를 몹시 꺼리고 살짝 스쳐 지나가기만 해서 과학자들이 장난스럽게 붙인 별명이지요. 아하, 약골이군요. 네, 옛날 우리 광부들이 머리에 쓴 안전모,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 어두운 갱도에서 조심스레 철광맥을 찾았듯 이제는 우리 후배 과학자들이 이 윈프라는 우주 최후의 금맥을 찾기 위해 그 깊고 아득한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참으로 숭고한 이어달리기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조용하고 캄캄한 땅속 1000m까지 내려간 건 알겠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수로 덫을 놓아야 몸을 쑥쑥 통과하는 유령을 잡을 수 있답니까? 산돼지 잡듯 호랑이 덫이나 철퍼덕하는 쥐덫을 놓을 수도 없고 참 막막할 텐데요. 산돼지 덫은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준비한 덫은 아주 맑고 투명한 결정체인 아이오디나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냥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게 울리는 투명한 수정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투명한 수정종이요? 평소엔 지하 깊은 곳에서 숨죽이듯 가만히 있던 이 수정종에 윈프라는 유령 입자가 지나가다가 수조 분의 1의 확률로 정말 우연히 종의 원자핵과 딱 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딪힌 힘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찰나의 순간 수정 속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불빛으로 번쩍하고 튀어오릅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섬광이라고 부르죠. 아하, 유령이 부딪히면 소리 대신 불빛으로 번쩍하고 종이 울린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 불빛이라는 게 얼마나 미세할지, 구독자님, 이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인지 제가 비유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 추운 겨울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두껍게 덮여서 사방이 그야말로 쥐 죽은 듯 고요한 마당에 홀로 서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눈 오는 날 참 고요하죠. 저 멀리 담나무가지에서 작은 눈뭉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절대 정적 속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찾아야 하는 수준 아닙니까? 아니, 다른 비유를 들자면 그 넓기 넓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바닥 전체에 당구공 수조 개를 빈틈없이 쫙 깔아놓고 두 눈을 수건으로 꽉 묶은 채 허공에 당구공 하나를 휙 던져서 바닥에 있는 특정 당구공 딱 하나를 맞출 확률이라고 하니 잠깐만요, 선생님. 이건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거의 신께 기도해야 하는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심정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두 손 모아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적 같은 찰나의 불빛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수정종 바로 옆에 세상에서 가장 빛에 예민한 전자눈을 바짝 붙여두었습니다. 전자눈이요. 관전증배관이라는 아주 특수한 장치인데 이게 얼마나 예민하냐면 무려 10km나 떨어진 산속에서 깜빡이는 반딧불이 한 마리의 희미한 불빛도 잡아낼 정도입니다. 암흑물질이 남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아주 미세한 피달갱이를 돋보기처럼 수백만 배로 뻥튀기해서 컴퓨터로 알려주는 훌륭한 눈이지요. 10km 밖에 반딧불이요? 야, 현대 과학기술이 정말 귀신곡할 노릇이네요. 하지만 선생님, 가만 생각해보니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지하 1000m 바위산 속이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주선은 막았다 쳐도 그 주변을 둘러싼 시커먼 바위 틈새나 심지어 실험 장비를 만든 쇳덩어리 자체에서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방사능 같은 가짜 소음이 꾸물꾸물 새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전자눈이 저렇게 반딧불이도 볼 만큼 예민하다면 그 가짜 불빛도 다 잡아낼 텐데요. 이건 마치 옛날 시골 대청마루에 멍석 깔아놓고 앉아 성황콩과 벌레 먹고 썩은 콩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그 고된 콩고르기 작업처럼 진짜 신호를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과학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지상의 방해꾼을 피해 지하로 도망쳐 왔더니 이번엔 땅속 바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라는 썩은 콩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게다가 눈을 감고 콩 고르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콩을 고른다고요? 네, 썩은 콩이 수만 개 섞여 있는데 진짜 성황콩 즉 암흑물질 신호는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소음을 완벽히 막아내는 게 예미랩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심끝에 이 귀한 수정종을 겹겹이 아주 두껍게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싸맨다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 순도 높은 깨끗한 구리로 수정종을 감싸 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겉을 방사능을 막아내는 데는 최고인 무거운 납으로 두껍게 칭칭 두릅니다. 나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그 겉을 폴리에틸렌이라는 특수 플라스틱 막으로 한 번 더 감싸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장비를 깨끗한 물이 가득 찬 거대한 수조 한가운데에 푹 집어넣어 버립니다. 바깥에서 오는 모든 가짜 소음을 물과 납으로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아이고, 그 정성이 정말 눈물겹고 갸륵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갓난손자 태어나면 행여나 엄동설 안에 찬바람 들까봐 부드러운 속사계로 꽁꽁 두르고 그 위에 겉사계로 한 번 더 감싸고 포대기로 묶은 다음 두툼한 솜이불까지 덮어주는 정성과 똑같네요. 옛날 장인들이 가마에서 잡기 들지 말라고 목욕제게하고 숨 죽여가며 조선백자 굽는 마음가짐이 바로 저 예미랩 과학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정말 백자 굽는 장인의 마음이라는 표현보다 더 나은 말이 없습니다. 수정종 안에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 눈곱만큼만 섞여 있어도 가짜 불빛이 튀어서 10년치 실험을 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수정을 직접 구워내려고 수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자, 그 정성으로 겹겹이 싸맨 수정종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강원도 정선 지하 1000m에서 숨을 죽이고 유령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규모의 실험에 대해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일 경로당이나 동네 마실 나가셔서 나 요즘 이런 우주의 깊은 비밀도 안다 하고 어깨에 으쓱하며 자랑하실 수 있도록 머리에 쏙쏙 박히는 재미있는 숫자줄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 주실 숫자는 무려 100만입니다. 선생님, 깊고 캄캄한 지하 1000m로 내려가는 순간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주선 비바람이라는 소음이 100만 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지상이 100만이라면 지하는 딱 1이라는 소리죠. 100만 분의 1이요? 아, 이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때 수백만 명의 붉은 악마 함성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서 쩌렁쩌렁 울리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법처럼 사람들을 싹 다 비워내버리고 거대한 빈 광장 한가운데서 단둘이서만 속삭이는 정적이 찾아온다는 거죠. 네, 바로 그 100만 배의 완벽한 정적 덕분에 암흑물질의 아주 가녀린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숫자는 5%와 27%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우주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주의 지분율입니다. 아, 5%와 27%. 이건 제가 평소에도 참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구독자님, 점심때 단골 식당 가셔서 아주 맛있는 양푼 비빔밥을 한 그릇 쓱쓱 비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무거운 놋그릇에 윤기 좔좔 흐르는 하얀 쌀밥을 듬뿍 담고 그 위에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조물조물 묻혀서 올리고 활용점정으로 새빨간 고추장과 고소한 참기름까지 딱 올렸는데 눈에 보이는 이 침 넘어가는 맛있는 밥과 나물들, 즉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과 지구와 나무와 우리 몸뚱어리가 비빔밥 전체의 겨우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27%를 떡하니 차지하고 나머지 68%는 우주를 계속 팽창하게 밀어내는 암흑 에너지라는 겁니다. 결국 이 27%에 보이지 않는 그물, 즉 비빔밥을 담고 있는 거대한 투명 그릇이 은하들을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진짜 우주의 조물주나 다름없네요. 비빔밥의 재료와 그릇 비유, 아주 입맛이 도는 훌륭한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숫자는 우주의 엄청난 속도에 관한 숫자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속도가 초속 30km 정도 되는데요. 우리 태양계 전체가 은하의 중심을 한 바퀴 빙 도는 속도는 자그마치 초속 220km입니다. 네, 초속 220km요? 시속이 아니라 1초에 220km를 간다고죠? 아이고 맙소사. 그 속도면 여기서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초 만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눈 딱 깜짝하면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는 속도네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태양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암흑물질이 꽉 찬 우주 바다를 헤엄쳐 가다 보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달리는 고속버스 창문을 열면 닭과바람이 훅 하고 얼굴을 때리며 주행풍이 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지구를 향해 암흑물질의 바람이 맞바람처럼 불어옵니다. 우주에서도 바람이 부는군요. 네. 그런데 이 바람의 세기가 매년 6월경에 가장 세게 불고 12월경에 가장 약해진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제 상식으로는 또 막힙니다. 우주 허공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째서 하필 6월인 여름에 유령의 맞바람이 가장 세게 불고 겨울인 12월에 약해지는 겁니까? 그 이유를 우리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좀 쪼개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참 재미있는데요. 앞서 태양계 전체가 초속 220km로 큰 원을 그리며 우주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엄청난 속도였죠? 그런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바퀴씩 그 태양 주위를 또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발리는 기차 안에서 아이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요. 6월이 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방향이 태양계 전체가 우주를 뚫고 앞으로 달려가는 방향과 딱 일치하게 됩니다. 아, 방향이 겹치는군요. 네, 즉 전진하는 속도에 지구가 도는 속도까지 합쳐지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제일 빠르고 자연히 얼굴에 부딪히는 맞바람도 가장 거세지는 겁니다. 반대로 10월이 되면 지구가 태양 뒤쪽으로 돌면서 태양계가 나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뒤로 물러서듯 도니까 속도가 줄어들어서 맞바람도 약해지는 원리입니다. 아, 이제야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태양계라는 고속버스가 앞으로 달리는데 지구라는 승객이 6월에는 버스 앞쪽으로 같이 뛰어가니까 바람을 더 세게 맞고 12월에는 버스 뒤쪽 화장실로 걸어가니까 바람을 덜 맞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원리를 알고 나니 이 우주의 계절풍이 분다는 게 정말 시한수 읊고 싶어질 만큼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매년 여름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과연 이번 6월 여름에 지하 검출기에서 신호가 더 많이 잡히는가를 두고 24시간 촉각을 곤두세우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야, 정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아주 자랑스러운 숫자가 있죠. 네, 바로 예미랩의 저력입니다. 예미랩 지하에 설치된 맑고 투명한 수정종의 무게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무려 200kg이나 된답니다. 200kg이요? 더 놀라운 건 그 수정의 순도인데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함의 정도가 자그마치 10억 분의 1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청정함이냐면 넓은 축구장 100개를 다 합친 어마어마한 운동장에 모래알이 딱 하나 떨어져 있는 수준의 무결점 상태를 뜻합니다. 축구장 100개 면적에 모래알 딱 하나요?
야, 방사능이라는 썩은 콩을 기어코 다 골라내고 기적 같은 맑은 종을 만들어냈군요. 우리 한국 과학자들의 끈기와 기술력이 이 정도입니다, 구독자님. 어깨가 절로 으쓱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대한민국 강원도 첩첩산 중 지하 1000m에서 들려올 그 유령의 첫 불빛, 암흑력줄의 첫 비명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예미랩이 자리한 땅의 의미를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과 겹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때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마에 검은 땀 흘려가며 철을 캐내어 나라의 경제를 세우던 그 치열하고 가난했던 광산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가장 깊은 진실을 캐는 세계적인 최첨단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눈앞의 팍팍한 생계를 위해 젊은 시절 쉼없이 달려오시다가 이제는 한숨 돌리시며 삶의 더 깊고 고귀한 가치와 자연의 섭리를 되돌아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인생 궤적과 너무나 빼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 가슴 한 구석에 다 뜨겁고 뭉클해집니다. 가만히 되새겨보면 이 암흑물질이란 존재가 참으로 겸손한 녀석입니다. 우주 전체 무게의 상당수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고 엄청난 힘을 가졌으면서도 절대 자신을 앞세워 번쩍번쩍 요란을 떨지 않잖아요. 그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뒤편에서 묵묵히 저 은하들과 별들이 부서지지 않게 제 한몸 희생에 꽉 안아주고 있을 뿐입니다. 네, 참으로 묵묵하고 든든한 존재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수많은 인생 선배님들,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구독자 어르신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다 알아주지 않아도 빛나는 무대 위에 오르지 못했어도 이름 없이 묵묵히 거친 손으로 땀 흘려 자식들을 키워내시고 온갖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오신 그 헌신. 그게 바로 우리 사회를 버티게 한 든든한 암흑물질 아니겠습니까? 그 깊고 거룩한 사랑에 후배로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숙연해집니다. 우주의 95%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겁먹고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레고 겸허하게 만듭니다. 1000m 지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듣고자 하는 그 유령의 발소리는 어쩌면 거대한 우주가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다정한 위로의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다정한 위로의 편지요. 네, 너희는 이 넓은 우주에 결코 혼자 버려진 게 아니란다.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꼭 붙들고 안아주고 있단다 하는 따뜻한 속삭임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위로입니다. 구독자님,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실 때 꼭 한번 이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 밤하늘의 별이 저토록 외롭지 않게, 그리고 예쁘게 반짝일 수 있는 건 그 별의 등 뒤에서 무너지지 않게 꽉 안아주고 있는 캄캄한 어둠, 즉 암흑물질의 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삶도 혼자 잘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과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무탈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과학자들이 정선 예미랩에서 마침내 그 우주의 부모님을 환하게 대면할 그 영광의 날을 꼭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에 듣다였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